연이은 국무총리 후보 낙마로 국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죠. 동정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이현수 채널A 정치부 기자와 함께 청와대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창극 후보자 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무슨 행사에 나가셨나요? 네, 고민도 많지만 이제 세월호 사고 전국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박 대통령의 일상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6월에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그 문화 융성 국정 기조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행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 대통령도 앞서서 문화 행사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간송문화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문화전에 지금 지금 이 시각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지난 2월 이후에 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문화 행보를 하는 셈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의외로 컨디션이 이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서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거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제 돌아오면서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는 올 때 한번 이제 기자단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동행한 기자단과. 네, 돌아올 때 혹시 표정이 안 좋지 않을까, 수심이 가득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표정이 좋았고요. 중앙아시아 순방, 특히 마지막 순방 국가였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경제 성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한 기자가 한 매체 이름이 뉴스원이었는데요. 뉴스원 기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뉴스는 원 없이 쓰시겠네요. 라는 이제 대통령 특유의 썰렁 개그를 하면서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가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할 게 정말 많았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나라다라는 걸 이제 기자들에게 일일이 다 홍보를 할 정도로 이제 순방에서 돌아올 때는 그렇게 막 수심에 잡혀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총리 문제는 또 총리 문제고 국정 운영은 또 해 나가야 되니까 힘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은 합니다. 문창극. 왜냐하면 앞으로도 인사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문창극 총리 후보 이제 누가 추천했는지는 대충 드러났습니까? 그게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때는 누가 추천했는지가 그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총리 후보의 물망에 올라와 있었고 많은 정치인이나 언론계조차 많이 추천을 이미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창극 후보자는 약간 좀 생소한,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이었고 물망에 나오지 않은 인물이 이제 깜짝발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누가 추천했느냐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설로는 계속 돼왔던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 원로그룹 7인회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서울고 인맥인 그 안병훈 파랑 대표, 당시 박근혜 대표 경선 2006년에 선대위원장을 했던 안병훈 대표가 추천했을 것이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또 안병훈 대표가 저희 채널이나 인터뷰에 통해서도 내가 추천한다고 들어주는 상황인 줄 아느냐.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죠. 실제로도 제가 취재한 바라도 이 7인회 중에 김기춘 실장과는 늘 많은 연락을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원래 문창극 후보자의 칼럼을 좋게 보고 있던 대통령이 누군가의 추천을 보고 이 사람이 괜찮더라라고 추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흔히 말하는 또 비선 논란도 있고 그렇죠. 비선 논란은 뭡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논란 하면 늘 이제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2004년에 공식적으로는 종적을 감췄지만 그게 누구냐면 이제 정윤회 첫 번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그 이후에 2004년 당 대표가 된 이후로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일하시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끊은 걸로 나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밀적인 인사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도 누가 추천했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 공식 라인은 다 아니라고 하고 그럼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항상 이제 거론은 되는데 그러나 그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실체는 없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김기춘 실장은 더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처음에 KBS 보도가 나왔을 초반에는
검증에 실패했다라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예. 청와대 내부에서도 두 차례나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나 낙마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으나 이게 여론이 주초를 거치면서 인사 검증의 실패가 아니라 KBS가 보도한 일부 왜곡, 편파 보도의 희생양인 것처럼 이제 좀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기서는 더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기조가 더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여기서 만약 교체를 하면 KBS 이 보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에게 덜 빌미가 주고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은 무조건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서 일로서 성과를 보여줄 때지 여기서 좌고면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청와대에서 퍼지면서 유인론이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순방 중에 서청원 의원이 문창극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현지 그때 서청원 대표의 발언이 나왔을 때 청와대는 순방 중이었고 이제 기자들도 그날이 아마 사마르칸트로 이동하는 한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지 시각으로는. 근데 그 속보가 뜨는 걸 다 보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연 교감이 돼서 나온 이야기일까? 아니면 서청원 대표가 혼자서 말을 한 것일까라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교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청와대 측에서는 이제 서청원 대표가 전당대회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쪽 판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서 대표가 조금 궁지에 몰려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약간 보수 진영에서조차 청문회도 못 가는 이런 무능한 정부가 돼버린 꼴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전까지는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진 사퇴 요구하는 건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버텨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청문회까지는 가겠다고. 그러나 서 의원의 발언 이후에 당 지도부마저 이제 같이 발을 빼버리는 상황이 됐고 도저히 청문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이 서 의원 발언으로 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죠. 청와대로서는. 실제로 또 그 발언이 알려진 바로 직후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재가를 보류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그 발언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 보여서 이제 여당 내에서 약간 혼란된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리 후보자 이제 곧 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수십 명의 검증을 다 해봤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청와대 관계자들 말로는 그 앞서 뭐 안대희 후보자나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 지명할 때도 지금 수십 명을 검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할 때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 그분은 안 되냐 그분은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이미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뭐 검증에서 약간의 흠이 있어서 이미 중도 하차를 했거나 또는 본인이 고사를 하게 되면 사실 검증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본인이 고사를 했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는 총리 컨셉에 맞지 않아서 보류됐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번씩 스크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 후보를 찾는 데 있어서는 우선 새 인물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또 새로운 새 인물과 또 그리고 고사를 했던 인물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은 또 새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낙마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명이 되면 그래도 총리로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써서 검증에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그래도 정치인 출신이 청문회 통과하는 데 상당히 무난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관측들이 있는데 정치인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낙마 이후에 두 번째 문창국 후보자 임명할 때 정치인을 임명하자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라는 건 장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통과가 좀 쉽고 왜냐하면 야당과도 원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하기에는 좋으나 결국 늘 하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집권 2년 차에 본인의 국정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정치인은 가장 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에 가장 큰 약점은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자기 정치를 흔히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래야만
그 총리 이후의 정치 생활을 또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가 그 지금 국정 철학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특히나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 중심으로 뭔가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최경환 의원도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사람이 오게 되면 국무총리와 기재부총리가 발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네. 바에는 지금은 약간 최경환 의원 부총리 후보자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아주 치열하게 네. 지금 붙어 있는데, 일종의 아까 얘기한 그 친박 맏형 아닙니까? 서청원 네. 의원이. 네. 청와대는 서청원 의원을 좀 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흔히들 서청원 의원을 그러니까 청와대 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정적으로는 서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는 가장 마음이 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예. 또 고민이 있습니다. 역대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심지어 첫 해에는 원외인 박희태 그때 당시 원외였는데도 대표를 만들었거든요. 늘 집권 1, 2년 차에는 청와대가 미는 후보가 되는 게 원래는 순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김무성 의원에 비해 서청원 의원이 약간 밀린다는 게 또 대체적인 지금 당내 분위기 자체가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타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예.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밀었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청와대에 더 지금 안 그래도 부담스러움. 흔들리는데 예, 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약간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이제 좀 단점, 그러니까 올드하고 약간 이런 거에 부각시키는 또 이미지도 좀 있거든요. 물론 예. 서청원 의원의 강한 카리스마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친화력과, 예.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남경필, 원희룡 이런 그 단체장들이 되면서 당의 변화가 있는 시도하는 상황에서 서청원 후보의 그런 단점을 모두 껴안고 청와대 강력히 밀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들도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그러니까 청와대는 전당대회 중립이다 이렇게. 네, 뭐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사실 예. 어느 쪽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청원 대표 쪽에 심정적으로 조금 마음은 가 있지만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어서 사실 네. 공개적으로 그런 걸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고위원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까지 해서 9명이죠. 지명직 뭐 다 지명직. 포함해서. 출마자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전체 구성원이 그렇죠. 구성원이. 예. 9명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친박 주류에서는 그 중에 다수를 좀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는 있겠죠. 그렇죠. 이제 물론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힘을 받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다수를 좀 포진시켜서 누가 되든 이제 좀 분위기 자체는 대통령과 당청 관계를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김무성 의원은 지난번에 보니까 대구도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네. 대구에 가서 그 생가도 방문하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국정희 생가 예. 방문도 하고 나는 비박이 아니다 이렇게 네. 또 강조도 했는데 네. 지금 김무성 의원의 스탠스가 청와대와 아주 각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가 각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예. 또 그게 이제 표 계산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속내가 있습니다. 지금 TK 흔히 말하는 대구 경북의 대표 주자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후보들 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대구 경북 심지어 경북 같은 것만 해도 부산보다 많아요. 그 책임당원 흔히 말하는 책임당원은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그만큼 대구 경북은 일단 새누리 당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도 많은 표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투표율도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순도가 높은 당원들인 거죠. 그렇죠. 대구 경북은. 그러나 대구 경북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 1인 2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이제 2표가 있을 텐데 네. 흔히 말하는 서청원 의원,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친박세인 서청원 의원이 한 표를 가져갈 거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김무성 의원은 2표를 내가 가져오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예. 양강 구도기 때문에 친박 쪽에서는 2표를 김무성 의원으로 안 가게 해야 되는 또 필사적인 왜냐하면 서청원을 갖고 오더라도 김무성 의원이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는 똑같은 표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인 홍문종 의원이나 여러 곳이 이제 TK를 강하게 지금 이제 공격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이 TK 쪽에 표를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내가 해내겠다.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설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